2024년 6월 7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날 방송에서 석유 관련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 방송을 하고 경제 방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돈이라는 거, 특히 투자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합니다. 좀 안 맞죠, 그죠? 아니 주식 방송하고 경제 방송하는 년이 그냥 얘기하지 뭘 저렇게. 근데 물론 저도 예전에 증권사 근무할 때는 증권사 근무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 사야지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부응하고자 이 종목 사시면 수익 날 수 있어요라고 깝치다가 같이 골로 간 적도 많고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경제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경제방송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는 증권 예능 경제방송인입니다 라는 타이틀을 만들었지 전문가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방송국 쪽에서는 쟤 필요해? 쟤 필요 없어. 그냥 예쁜 아나운서 쓰면 되는 거지 쟤를 끌어들인 이유가 증권사 경력이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 방송이랑 조인해가지고 전문가 활동하라 그래. 이런 제안이 매번 들어오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경제방송도 내려놓고 제가 내려놓은 건 아니고요.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돈다방 미쓰리를 혼자 하게 됐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를 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제가 왜 돈다방 미쓰리를 하게 됐구나라는 거를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방송이지만 경제 방송이지만 업종 얘기도 잘 안 하고 종목 얘기도 안 하고 오로지 시황 이슈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 여러분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지금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난 제가 2015년부터 돈다방 미쓰리 하면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미쓰리 그냥 종목 얘기해주면 안 돼? 네가 종목 얘기해주면 그냥 내가 살게. 그리고 손해봐도 너 원망하지 않을게.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세상 답답한 얘기고요. 진짜 뒤통수 한 대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 막 진짜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다 보니까 바텍이라는 종목을 유료 방송에서 추천하게 됐고요. 유료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그리고 유료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던 거는 제발 1,000만 원 이상 사지 마십시오. 근데 총 300분이 그 유료 방송을 청취를 했는데 그때 팟빵에서 300분 들었으니까 10,000원씩 300만 원이었는데 팟빵이랑 수수료를 떼고 제가 그때 180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1,000만 원씩만 매수하세요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억 단위로 들어간 분들이 수두룩했고 거래량 없는 종목이 순간적으로 매집이 너무 많이 되는 바람에 종목이 박살났고 저는 그 책임감을 떨치지 못하고 1년 동안 AS를 약속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짜 내가 공식적으로 종목 얘기 절대 안 한다 이씨만. 제가 아주 다짐과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가 안 돼? 야, 방송 안 하면 돼. 나 그냥 내가 매매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새날 방송에서 석유 관련된 요즘 최근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타는 건 맞고 그리고 미쓰리가 올해는 세력주들이 활개를 칠 거라고 얘기한 거 맞다. 문제는 그 세력 안에 주가 조작 경력자인 그분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너무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면서 무엇보다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수요일날 귀국을 했는데 목요일날 현충일날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을 빼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고 수요일날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아직까지 세력들이 빠져나가진 않은 상태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해 놓고도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새날에서 여러 그 캡처, 그러니까 세터, 그러니까 여러 그 소 제목이 있어서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고 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자료 찾고 참조하고 하면서 제가 할 멘트들을 쭉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석유 관련된 어찌 보면 주식에 관련된 큰 이슈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 너무 하다 보니까 다른 소제목들 방송이 이어질 때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이거 내가 좀 이따가 석유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혹시 제가 사날 방송 중에 한 멘트를 듣고 그래? 아직 세력이 안 털었어? 그럼 그 기자회견 하면은 올라갈 수 있겠네 해가지고 또 무모하게 들어간 분들이 계실까봐 상당히 사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막 그걸 걸르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하튼 석유 관련된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왜 돈다방 미쓰리에서 안 했냐? 제가 그랬잖아요. 굳이 그걸 제가 하찮게 얘기하겠습니까? 단지 이제 새날 방송은 정치 시사를 다루는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나름 또 제가 주식 경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연을 하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멘트를 했는데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새날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새날 나가서 한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크게 휘둘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세상이요. 돈 얘기하기 어렵고요. 돈이라는 걸 얘기하기 어렵고, 그리고 투자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정말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 나이 먹으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수다쟁이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투자에 관련된 특히 주식 투자 종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게 개인적으로 내가 관리는 해드릴지언정 절대로 종목이나 업종 같은 것에 대해서 돈다방 미쓰리에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각오로 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 참조하시고요. 나는 종목 들으러 왔는데 업종 얘기 들으러 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원하시는 걸 얻지 못하실 거예요. 자, 6월 5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6월 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6월 5일 수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 0.25 상승, S&P 500이 1.18 상승, 나스닥이 1.96% 상승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역대 최고치 수준이었다. 최고치로 상승했다라고 했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ADP 민간 고용 지표 5월 달 거고요. 전월 대비 15만 2천 명 증가했고요. 월가 예상치는 17만 5천 명 예상했는데 월가 예상치보다 부진했죠. 자, 6월 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으로 가보면 다우지수가 0.20% 상승, S&P 500이 0.02% 하락, 나스닥이 0.09% 하락, 즉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피로감 쌓일 수 있지. 그래, 하락할 수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0,000명 증가해서 22만 9천 건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6월 5일 수요일과 6월 6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6월 5일에는 캐나다가 4년 만에 첫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6월 6일에는 ECB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캐나다와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네? 그러면 연준도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네.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제 지표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매월 첫 번째 주는 고용에 관련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ADP 민간 고용 지표 부진했고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뭐 예상치보다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노동부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부진하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이런 이슈가 이번 주에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중에 제가 지금 제 모니터 앞에 흥국석유라는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장 초반에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방송 중에 막 5%, 6%만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예상을 했던 건데 변동성 확대될 거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예. 그냥, 그렇구나. 그런 움직임이 있구나. 세력이 털고 나가지 않아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 세력이 털지 않았어? 기자회견한데? 좋은 거 발표할 수 있겠네? 사야겠네 이래가지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자, 여하튼 다시 시황 얘기로 넘어오면, 자, 여러분, 캐나다가 4년 만에 첫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고요. ECB도 지금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그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래서 캐나다도 인하하고 ECB도 인하했으니까 연준도 인하할 거야. 특히 연준 같은 경우는 계속 냄새를 풍겼죠. 특히 5월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만약에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앞에 방송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경제가 좋아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준금리 인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가 부진해요. 경기가 부진해서요.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좀 회복시켜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경기 둔화를 인정해야 되는 그 시기가 필요한데 지금 미국은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 짓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고 지금은 당장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보니까 미국 고용 부진하니까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주식시장은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현재는 경제가 부진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야라는 냄새를 막 풍긴 상태에서 증시를 끌어왔고 지금 경기는 부진하지만 경기는 둔화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스포트라이트를 금리 인하에만 꽂혀놓은 겁니다. 즉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증시는 저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2720포인트를 갔다. 뭐 미쓰리 또 고장난 시계네 어쩌네 또 이런 분은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 일 알아서 잘 사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따지면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증시 코스피 예상 밴드 상단이 2700이었는데요. 2700 넘어갔으니까 그럼 NH투자증권도 못 맞춘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갔네 내려갔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식시장이 얼마나 지금 저질인지, 진짜 숨기고 있는 게 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이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리스크가 튀어나오면 누가 당할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서 주식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밤에 고용지표 제가 체크해가지고 내일 방송에서 올려드릴 거고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방송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흥국서구, 지금 거의, 난리 났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저는 내일 방송에서, 좀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19 합의 잠정 중단, 아니죠. 완전 중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저는 국가 신용등급도 살짝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